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화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금융시대가 일어나는 어떤 변화의 트렌드를 가지고 다양한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새로운 챕터로 이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챕터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얼개부터 다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제목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앞부분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네 가지 챕터로 제가 나눴는데,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핀테크와 테크핀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이 그거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융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IT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트렌드 강의를 할 때 약간 요즘 이제 문과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문과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 이과적인 발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초 기술들을 설명하면 사전 지식이 좀 없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조금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분들도 책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강의를 통해서든 스스로 또 테스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최대한 한번 녹여볼게요. 자, 핀테크와 테크핀. 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핀테크의 시대에 우리는 얼만큼 체감을 하는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핀테크도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이번에는 테크핀이란 말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치기 어린 이런 불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보다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 이게 제일 핵심이죠. 인사이트를 기르는 거야말로 학생들이 진짜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현업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뒤늦게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뇌를, 두뇌의 구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놔야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막 쉽게 들어오는데, 이건 학생 때 길러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대학 시절에는 많은 경험들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오픈마인드로. 자, 그럼 핀테크의 시대 우리는 얼마만큼 체감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핀테크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봤는지, 그리고 핀테크의 서비스 어디까지 써봤는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핀테크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017년 봄부터 시작했던 일인데, 한국금융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좀 국가기관까지는 아닌데 준국가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어떤 데냐면 대한민국의 메이저 금융기관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금융 관련된 현업 전문가들, 현업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을 직접 받으러 오는 굉장히 국가 공인된 기관인데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거기서 DT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핀테크와 관련된 금융의 디지털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한 7년 8년을 했어요. 그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교육을 시작했는데, 2017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 재미난 것이 뭐 있냐면, 일반인들한테는 이 핀테크란 말이 되게 그 당시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때였습니다. 2017년도를 생각해보면 일반인들은 핀테크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금융권의 직원들이라면 당연히 자신들 분야에 새롭게 등장한 경쟁자이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인 핀테크라는 분야를 이미 잘 파악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아는 척하면서 강의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처음에 강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되게 거절하려고 해서 실제 거절했습니다. 두세 번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의장에 제가 딱 서게 되는데,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딱 한 50분 정도가 제 기억에 딱 5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50분의 은행 과차장급 직원들이 딱 앉아 있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핀테크란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이 질문했던 의도가 뭐였냐면, 그래도 아무리 현업에 있는 분이라도, 그래도 이제 현업이 바쁘다 보면 한두 분이 뒤처진 수강생이 있으면 그들까지 챙겨가면서 전체하고 보조를 맞춰드려야 되겠다라는 배려의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질문이 끝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가 그 현상에서 제가 좀 살짝 당황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거의 절반이 넘는 22명, 50명 중에 22명의 분들이 자신있게 손을 확 들더라고요. 뭐라냐면 핀테크란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2017년 4월의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너무나 의외였고 그 이후로도 제가 수개월 동안 그 해에 2017년도 그 해에 뭐 18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수개월 동안 다양한 핀테크 수업들을 막 진행하면서 이 현상이 이런 현상이 그 첫 번째 만났던 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걸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흔히들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영어로는 뭐 엑스퍼트 또는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적인 사람 정도의 대접을 받게 되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을 제가 하는 일을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뭐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시지 않냐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성과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간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해당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막 변화가 많고 빠르고 발전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의외로 한 직장 혹은 동일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가지는 지식이나 능력이 정체되거나 뒤처지는 경우를 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경험했던 은행 분들하고 비슷한 거죠. 제가 대표적인 분야로 예를 들자면 이런 분야가 어떤 게 있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겪었던 사례를 하나 예를 들면 아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경영을 하던 회사에서 웹개발자라는 분야에 웹개발이라는 분야의 개발자를 새로 뽑게 됐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성향이 그 개발자는 무조건 좀 잘하는 사람을 좀 찾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원자 중에서 뭐 어떤 여러 경력이 있었는데 한 분이 굉장히 꽤나 이름이 알려진, 제가 또 지향하던 분야의 업종에 있었던 한 분야의 유명한 회사에서 중견기업에서 한 20여 년 정도 웹 개발을 했고 팀 리더, 팀장인지 실장인지까지 경험한 분이라고 막 하시면서 면접을 볼 때도 너무너무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태도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나름 화려한 경력을 믿고 제가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분이 6개월 동안 본인이 해내야 되는 책임을 사실은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쌓이니까 6개월 만에 이분은 스스로가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자진해서 퇴사를 결정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거의 반년간 작업했던 결과물도 다시 싹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속쓰린 비용과 시간 다 날린 거죠.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개발자분이 그 새로운 개발 기술들이 끊임없이 생겨난 웹개발 분야에 종사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분은 단 하나의 회사에서 최초의 셋업한 시스템, 그 전에 회사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회사에서 최초의 셋업한 시스템 방식만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20년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연마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드는 재료들은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비단 웹개발이나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개발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개발이나 프로그램 같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분야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고 알파벳의 앞글자만 따와서 만들어지는 신조어들이 눈뜨고 일어나면 매일처럼 생겨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도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지금 현재 상황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2017년 봄에
은행 직원들 중에서 절반 가까운 분들이 핀테크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현상을 거짓말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핀테크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단어나 현상 뉴스에서도 전혀 감을 못 잡는 금융업계 직원분들, 임직원분들을 한 해 수백 분에서 수천 분을 제가 만나고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대학생 수준이라면 핀테크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핀테크 서비스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라고 당장 즉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질문 듣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신지 스스로를 한번 직접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챕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럼 그 질문을 이어서 핀테크의 서비스는 어디까지 써봤나요? 자,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용 중인 핀테크 서비스는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나름 핀테크 분야의 강의도 하고 현업으로 핀테크 분야의 기업에서 제가 일도 했었어요. 그 코나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긴 핀테크 기업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아는 분들이, 제 지인들이 어떤 땡땡땡 같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 나온 거 써보셨어요 하고 저한테 어떤 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오른쪽이 저겠죠. 그러면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하고 제가 반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를, 서비스를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척을 한다거나 바보처럼, 아니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저는 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그 즉시로 어떻게 하냐, 그거 뭡니까 하고 물어보고 나서 그분들에게 항상 물어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 여기 보시면 구글링을 하거나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가 찾아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용을 해보거나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했다가 제가 가져옵니다. 제가 이건 빈말이 아닌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 나름의 스토리지가 따로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혹시나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되는 분한테 제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저만의 저장 창고가 따로 있죠. 저는 아무튼 우리는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마치 지금 보이시는, 제가 어떤 화면이 가능할까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마치 음속으로 달리는 기차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빠르죠. 이렇게 빠른 열차처럼 음속처럼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변화의 속도가. 제 느낌으로는 그 속도의 감이 급속도로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대표적으로 아이폰이란 것이 새롭게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이 속도감이 더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때부터가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이유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개발 환경이 완전히 대중화가 됐죠. 이 대중화되게 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SDK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이 개념은 있었는데 이 SDK가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용어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프먼트 키트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그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할 때 필요한 키트를 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아이폰이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직하고 기업의 단위가 필요했겠지만 모바일의 오픈 플랫폼이 열리면서 개인들도 이제는 그 개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시장이 생겼고, 작은 조직의 단위가 생각보다 큰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소비자들은
차고 넘치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처럼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변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사실 진짜 멀미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나 빠른 이런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 중에 제가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넘쳐 막 나니까 소비자들도 하나씩 안정적인 서비스에 안착하기도 어렵지만, 심지어는 어떤 서비스가 생겼는지 그 서비스가 또 어느 날은 또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막 정신이 없는 서비스의 홍수 속에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때부터 막 일어났던 거죠. 뭐 개인적인 그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해 없이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세상의 속도가 제가 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따라가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아니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제 기억에 정말 미칠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를 현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다 따라가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누군가처럼 그냥 생각 없이 자기 것만 하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도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현상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분 어떻게 좀 안 멈추나 싶었는데, 정말 좀 슬프게도 스티브 잡스 씨가 애플이 그 경영자를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잠시 안도를 했습니다. 이제 속도가 좀 덜 날려나, 저 리더가 사라지면 좀 덜 빨라질려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발전의 어떤 틀은 누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 공부를 막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는 계속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핀테크 분야 또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찾거나 책을 사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출시된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단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이나 강의에 많이 의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 강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막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서비스를 직접 해봤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의외로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제 핀테크 강의를 연강에서 16시간씩 하는 강의들도 있는데, 16시간씩 하는 그런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꽤나 시끌벅적하게 출시돼도 교실에서 수업은 열심히 들으시는데 자기 스마트폰에 그 새로운 서비스 앱을 다운받는 것에는 되게 인색한 경우를 엄청 자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확언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감사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 남들 다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앱들이나, 또는 꼭 핀테크나 금융앱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OTT 서비스가 됐든 SNS 서비스가 됐든 새로운 것들, 남들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사용한 적이 없는 서비스들을 전부 다 다운받아가지고 최소한 회원가입도 해보시고 기본적인 서비스 구조만이라도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핀테크라는 첨단 서비스들을 이해하시거나, 또 핀테크 아니더라도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서비스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사용해보고 체험해보는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문가라고 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한 어떤 기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딱 두 가지를 한답니다. 첫 번째, 내가 그것을 반드시 써본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지인들 중에서 그걸 써본 사람을 반드시 따로 한번 만나서 그분과 이 서비스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다. 요 두 가지만 하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인사이트가 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핀테크란 용어는 용어 자체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일반화된 것이 의외로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들의 출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정설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디지털 금융업계에 대한 학습을 위한 최선의 방법, 또는 디지털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학습을 하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직접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